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오늘 마감됩니다. 4명의 후보 중 과연 누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 내일 오전 공식 발표를 하지만 사실상 오늘 저녁이면 판가름 납니다. 막바지 경선 전국의 흐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지금 어제까지 당원 투표, 그러니까 모바일은 끝났고 지금 오늘까지 ARS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째 이 당원 투표가 61.46%. 그러면 오늘까지 하면은 거의 70% 육박하나요? 뭐 65% 넘고 70%에 거의 육박하지 않느냐. 아주 그냥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라게 하나요? 당신이 모인 거죠. 네, 완전히 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집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30%, 35% 이랬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권 교체 열망이 그만큼 높아진 거 아니냐. 누구한테 유불리? 제가 그걸 꼭 말로 얘기해야 됩니까? 정권 교체 열망이 누가 더 대표를 하죠?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그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권 교체 열망 이게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한길 리스트가 한 것도 정권 교체 국민의힘으로 이게 58.2% 나와가지고 저 민주당 그대로는 것은 32.2%니까 차이가 뭐 거의 26% 전에는 15 내지 뭐 20% 그랬는데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선거 공약하면서 그 정권 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조국 수사가 가오가다는 동 뭐 이런 얘기 자꾸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정치 분석가들이 많이 분석을 해요. 이게 투표율이 높은 게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하다, 윤석열한테 유리하다. 근데 그런 정치 계산법을 빼고 눈 감고 순수하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니까 높은 거예요. 그 정권 교체 열망을 누가 불러일으켰느냐? 그렇죠. 홍준표가 불러일으켰습니까? 윤석열이가 불러일으켰습니까? 그걸 뭐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에 어떻게 보면 상징이다, 심볼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심은 뭐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고 당심은 뭐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저는 안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민심에서도 뭐 큰 차이가 없거나 비슷하거나 뭐 홍준표 후보가 뒤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ARS 투표도 지금 상당히 예상보다는 많은 이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ARS 하면은 대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전화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바일은 젊은 층이 아무래도 뭐 그렇고 활동하는 분들이 모바일이고 ARS는 젊은 층보다는 대개 60대, 70대 이상의 전화 걸려오는 걸 자동답으로 누르니까 이건 좀 쉽잖아요. 근데 이게 ARS도 이게 높다. 이거는 뭐 당연히 고령의 지지층이 높은 윤석열 후보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징후라고 봐야죠. 집에 있는 분들이 되게 받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이른바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높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엊그제 한길 리서치에서 나온 것 보면은 거기도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37.8 대 37이에요. 0.8의 홍이 높지만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말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그게 거의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주 초반부터. 뭐 그 사람이 상징하는 걸 정권 교체의 상징을 보는 거지 말 실수가 좀 뭐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거 갖고 판단이 흔들리진 않은 거죠. 그리고 TV 토론에서도 비교적 윤석열 후보가 선전한 데다가 말 실수라는 것도 하나하나 꼽아보면은 사실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왜 개 식용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집에서 개, 고양이 키우고 자기처럼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식용견 문제도 있지 않느냐. 뭐 이거 한마디 했다고 개 식용이라고 유승민 뭐 홍준표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동안의 문화상 우리가 개 그렇죠. 식용계가 그 있었다는 건데 그것도 차츰 없애버리겠다는 거고 개 식용 문제는 사실 선거에 논란거리도 안 됩니다. 네. 아니 윤석열 예. 후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 식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그것은 오랜 우리 식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으로 제한하는 거. 예. 그것은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이렇게 개 식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일부터라도 당장 법 제공해가지고 제정해서 못 먹게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은 좀 시간을 두고 문화를 바꿔가면서 제정해도 늦지 않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 식용 문제는 이제 논란거리도 안 됩니다. 예. 이 사대문 안에 개고기집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대요. 예. 없어졌어요. 우리가 예. 젊었을 때는 그 참 여기저기 먹으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여름에는 많이 먹었는데 이제 싹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요새 젊은 층들한테 개고기 얘기했다가는 야만인 취급받습니다.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뭐 개고기를 지지한다는 식으로 저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리 선거 과정이지만 좀 지나친 면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 네. 오늘 어제 이렇게 실시가 됐는데 그동안 뭐 당심에서는 네. 한 15 내지 20% 네. 최하 13% 이상 네.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 나왔고 네. 그러면은 얼만큼 홍준표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 격차를 줄이느냐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꽂은 표, 이른바 네. 연어표, 돌아가는 표, 이게 얼만큼 작용할까요? 네, 뭐 상당 부분은 작용했고 그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여태까지 반영이 다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막판에 지금 오늘 경선 여론조사 오면서 정권 교체 여론이 윤석열 후보한테 왕창 몰리는 거 아니냐. 예.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규 당원들도 많긴 많지만 젊은 세대도 있지만 또 50대, 60대 신규 당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신규 당원들이 왔다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하다? 저는 뭐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이제 그것은 당원 투표 이야기고 예. 지금 오늘 그 설문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하면은 네. 그 조사 대상에서 뺀다네요. 이미 네. 당원 투표를 했다고 해서. 네.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는 어느 곳이든지 당원이고 뭐고 관계없이 전부 조사를 하는 거야. 네. 네. 민주당원은 투표를 하고 네. 국민의힘 당원은 투표를 못하는 네.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고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 네. 네. 아니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네. 민주당원은 투표가 가능하고 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원이다 하면 무조건 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말이 되느냐. 뭔가 잘못된 거죠. 통괄적으로 해서 국민 여론이 어디가 있다. 네. 이렇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국민의힘 당원은 당원 투표에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은 뭐 이번 경선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홍준표 후보한테 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좀 설문항부터 좀 예. 끌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룰 미팅에서 윤석열 쪽에 어떤 분이 나가서 그런 룰 미팅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에도 뭐 우리 윤 대표랑 그 룰 미팅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삽바 싸움이니까. 네, 삽바 싸움에서 밀리면은 그게 작은 차이지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는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그 응답을 할 것이냐. 네. 또 뭐 당원 투표도 비슷합니다만은 네. 누가 더 많이 투표율에 참가했냐. 2040이 더 많이 했느냐. 네. 아니면은 60에서 70 이상이냐. 네. 50대는 비슷한데 윤석열 후보가 좀 높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50대는.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세대 싸움인데 이번에 보면은 모바일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2040들이 싹 들었는데 그 다음에 6070들이 난리 난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기감. 네. 또 이것 때문에 50, 60, 70들이 신규 당원도 많이 가입을 네, 했고 많이 가입했죠. 이번에 훨씬 투표 많이 했죠. 열기도 그분들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마 뚜껑은 뭐 내일 열리겠지만 저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홍준표 후보가 약진을 하고 뭐 추격을 하고 뒤에 엎었다고 하지만 의외로 좀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결과가 예. 꽤 큰 차로 그렇죠. 예. 어느 쪽이든 이제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그렇죠. 그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거 비슷하면은 뭐 또 조금 걸림돌이 되거든요. 예. 뭐 10% 이상 차이가 예, 나지 뭐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대위 구성할 때도 반반으로 하자 막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예, 압도적으로 좀 10% 이상 차이가 나야 좀 주도권을 갖고 압도적 승리를 가지고 그 힘으로 확 밀고 나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원팀 구성은 제가 보기에는 경선 과정이 끝나면 민주당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예. 민주당은 어제 뭐 그 선대위 첫 회의하는데 설훈, 이낙연 캠프 있던 설훈이 후보들이 고만고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미 2주 출장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 2주간이나 무슨 출장을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싫다 오래- 이거죠. 꼴도 보기 싫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경선 발표 내면은 여기는 그렇게 싸울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 비판할 게 많아요. 그 대장동도 있고 특검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많아서 그 싸우는데 집중하면 화력을 집중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유승민 뭐 거기 캠프에 사람이 없잖아요. 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독구다이, 독불장군, 단기 필마들한테 무슨 뭐 그 분열될 게 뭐 있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지. 홍준표 후보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는데도 그 옆에 서 있는 게 안상수, 예. 최재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있어야 서 있죠. 뭐 현직 의원은 저 조경태 의원인가요? 부산에? 뭐 그 또 사람 무슨- 한 사람이잖아요. 뭐 초선 의원 한 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입니다. 본인 네. 포함해서.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또 지구 당협 네. 위원장들이 또 아무래도 네. 표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당원들의 자율성이 지금 은 네. 많이 확장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는 한 150여 명의 네. 당협 위원장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역도 뭐 36명이나 네, 많이 있다고 와 있죠.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아주 거의 절대적인 당협 위원장이 네. 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들어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안 될 사람 줄에 설 거다. 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무슨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그 사람들은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그렇죠. 당장 그분들의 경우는 내년 예.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네, 그 지방선거. 밑에 이제 시군구 의원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협위원장은 네.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이라도 노리고 공천 그런 것도 네. 염두에 두지만 시군구 의원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될 사람 줄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홍준표 후보는 대표까지 하고 참 도지사도 2번이나 하신 분이 그 밑에 사람이 없죠. 자기는 뭐 한 번도 주류인 적이 없고 비주류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당대표를 2번이나 한 사람이 요 운동권하고 똑같아요. 이 문재인 정권은 네. 자기들이 지금도 비주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웃사이더 인식을 아직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그래갖고 없는 거죠.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야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금 하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보면 자꾸 이거 기득권 세력들 청산해야 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대. 네. 국민의힘 그럼 그 의원들 다 청산해버리면 자기 혼자 정치를 하나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또 한계가 노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지역적으로도 보면은 뭐 사실은 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경우는 네. 80%가 네. 그러니까 영남권이 TK, PK가 45%고 네. 수도권이 35%인데 네. 이 35%에도 상당 부분이 영남 쪽이거든요. 그렇죠. 이 네. 민주당 수도권의 상당 부분이 호남 쪽이니까 네. 똑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당원 책임 당원이 많이 늘은 데가 수도권하고 충청권이 많이 충청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어버렸대요. 3만 뭐 그렇죠. 5천 명 정도 늘어버렸어요. 충청도에는 충청 대망론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JP가 김종필 선생이 한 번도 대권을 못 잡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왕구 뭐 이런 분들도 뭐 지금 감옥에 있는 누구죠? 안희정 뭐 여러 사람들이 충청 대망론 들고 나왔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예, 반기문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는 태어난 것은 서울입니다만 사실상 아버지 고향이 자기 고향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충남 논산에
그 집안이 한 50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좀 밀어주자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봐야죠. 수도권에서도 물론 2030 젊은 층들이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많이 들어온 측면도 있는데 또 이렇게 자세히 분석을 해본 사람들은 지난 조국 사태 때 좀 저 극우 쪽이 많이 탈당을 했어요. 이거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번 다시 당원 그런 배가 운동하고 뭐 각 지역에서 또 각 캠프에서 이 당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늘리면서 그분들이 대부분 재복당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젊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나라 걱정으로 밤낮을 지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라 이대로 놔두면은 문재인이가 다 말아먹고 그 좀 남은 거를 이재명이가 하면은 그나마 누룽지까지 다 긁어서 가마솥 소뚜껑 바닥까지 깨지겠다. 이거 큰일 났다. 정권이 또 저기로 가서는 민주당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마음으로 여기야 누가 국민의힘이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기 찍어줘야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대거 모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길 리서치도 자꾸 정권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자꾸 높아지고 있잖아요. 정권 재창출 응답한 사람보다 한 2배 정도 높아요. 어쨌든 오늘 저녁이면은 사실상 이제 결론은 나 거죠. 있는 거 아닙니까? 발표만 내일 하는 것이고. 지금도 거의 끝났어요. 거의 왜냐하면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막판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혹시 또 KT처럼 갑자기 사고 나서 통화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다 해버린 거예요. 어제 대부분 어제 했다고. 대부분 끝났고.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또 정치 평론가들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뭐 좀 그러니까 누구 편이다 또 누구 뭐 지지자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안개 정국이다 무슨 박빙 경선이다 어찌다 저쩌다 하지만 결론은 끝났죠. 뭐 뻔하다. 뻔하죠. 결론은 버킹엄이죠. 그러니까 버킹엄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럼요. 결국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과거의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시대 정신을 누가 가장 부합하느냐, 시대 정신에 맞느냐 이런 분이 지도자로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지내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시대 정신, 뭐 공정도 있고, 뭐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시급한 시대 정신은 응징이죠, 응징.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거예요. 이 도둑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좀 잡아주쇼. 이게 지금 시대 정신으로 모인 거예요. 길게 보면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좀 화가 난 거예요. 대장동 수사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정권 사법하고 붙어가지고 검찰총장이 확 잡으면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에서 그렇죠. 수사권이 있는 검찰총장 아닙니까? 어쨌든 또 하나는 안철수 국민의당 이제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는 대선은 포기한다든지 시장이 당선되면 포기한다 그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했는데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요? 어쨌든 뭐 안철수 후보가 최소 3%에서 7, 8%까지의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와 뭐 연대든 통합이든 단일화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거강꾼 노릇하는 사람은 아주 작사를 내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놨대요. 지난번에 서울시 뭐 보궐선거 할 때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하고 붙었을 때 국민의힘 당 내부 중진들이 방 밖에 있는 안철수 쪽 편을 좀 들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저런 얘기는 자기 정치다 이런 느낌을 비울 수 없죠. 왜냐하면 노원지구에서 안철수랑 뭐 좀 많이 붙고 악연이 있거든요. 안철수는 저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10년 전에 새 정치한다고 나와서 철수 정치하다가 철새 정치로 민주당 국민의힘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떴다방 차렸거든요. 또 알박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정치꾼하고 다른 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게 정치인이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게 정치꾼이거든요. 다음 선거에서 뭐 좀 노리는 거죠. 예? 속값 후위 쳐드려 주십시오. 예? 하는 거죠. 안철수가 들으면 명예훼손이라고 해요. 내가 떴다방이야 하고 나오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10년 전에 비해서 눈빛이 너무 막지가 않아요. 그때 영혼 있는 승부 책 쓰고 예, 청춘 콘서트 할 때는 좋았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좀 잘못된 그 모습이 투영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은 청군, 홍군으로 나눠서 싸우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자 대결이에요. 네. 싫어도 민주당 저쪽은 이재명 쪽으로 모이고 또 이쪽은 우파는 또 국민의힘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저쪽도 심상정이가 어떤 네. 결정할지 몰라요. 그렇죠. 지난번에 안 봤습니까? 심상정. 패스트 트랙 때. 심상정도 망신 많이 당했죠. 이번에 또 무슨 당근을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단일화만 하면 당신한테 내각 조각권 3분의 1을 그렇죠. 띄워주겠습니다. 그렇죠. 또 지방선거 또 네. 뭐 연합공천 하자고 또 하겠죠. 그러니까 네. 저쪽도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만 안 했다가는 이거 그렇죠. 이쪽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영대 지금 진영 그럼요. 싸움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 어느 당에도 뭐 가입돼 본 적이 없으니까 알바끼다 떴다방이라 얘기해도 되는데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 대표니까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안철수를 자극할 필요는 자극할 없는 필요는 거 없는 아닙니까? 거죠. 왜 자극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되는데. 저기 안씨들이 고집 굉장히 센 성이거든요. 안씨들 자꾸 자극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최씨, 안씨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아, 있었죠. 굉장히 안씨들이 고집이 있는데 괜히 왜 자극을 하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선 후보가 뭐 윤석열 후보로 정해지든 홍준표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안철수랑 협상에 의해서 소를 뭐 수입소 가격을 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우 값을 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좀 잘 달래서 같이 손잡고 가야죠. 그게 정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DJP 할 때 DJ가 JP 박태준 뭐 그 독재 쿠데타 일으킨 세력이라고 그렇게 사이가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손잡고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이룬 거예요. 국민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손잡는 겁니다. 왜 이회창 후보가 안 됐겠어요? 거기는 손잡는 걸 아주 싫어해요. 네, 손잡는 걸 아주 싫어해. 그분이 옛날에 대선 후보 시절에 여의도 어느 빌딩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 천장만 쳐다보더라고요. 예창이가? 예. 아, 대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아, 저분 안 되겠구나. 엘리베이터 한 20명 탔거든요.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될 건데, 천장만 쳐다보고 있어요. 야,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숙기가 없기는 그렇죠. 없더라 그때. 또 몇 차례 식사도 같이 그렇죠. 오고 자주 그냥, 만났었는데. 아, 잘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손잡고, 이렇게 이회창 후보가 그때 이인재한테 찾아가고 뭐 했으면 안 됐겠어요? 그럼요. 예, 당연히 되는 거죠. JP 찾아가고 했으면. 그러니까 안철수가 틀림없는 떴다방이고 알바끼죠. 구정치의 표상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발목 잡는 정치는 싫어하고 예. 손 잡는 정치를 좋아합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바로 그 점에 네. 유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